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명리학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죠. 명리학이라고도 하고 사주라고도 하고 팔자라고도 합니다. 흔히 사주팔자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점집에 가서 보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주가 과연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그 사주가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의 운명을 맞추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이게 과연 종교와 관련이 있나, 미신과 관련이 있나, 혹은 귀신과 관련이 있나, 어떤 초능력과 관련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주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글자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갑부터 시작을 해서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십천간,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우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라는 12지지, 12지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그래서 십천간 12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주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한문이 어려워서 사주 공부를 하다 때려치웠다 하는 건 이해가 좀 안 가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22글자만 알면 되는 건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생하다, 극하다 할 때 그 극자가 한문으로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명리학을 그만뒀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건 그냥 한글로 쓰면 되죠. 우리가 너네 둘은 상극이야, 이런 말 할 때 그 극자거든요. 얼마든지 한글로 표기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문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물론 한자가 많이 나오긴 해요. 가면 갈수록.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하여튼 한문 사주의 틀을 이루는 그 구성 요소인 이 22가지 기호는 이 십천관과 12지지가 끝이다. 이렇게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십천간이란 뭐냐? 십천간을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음양 이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오행 이론. 이 두 가지에서 음양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은 음과 양으로 구분이 될 수는 있다. 이러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를 것 같아요. 일단 하늘이 양이고 땅이 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수컷이 양이고 암컷이 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것이 양과 음이고요. 그리고 자석의 N극과 S극이 음양인 것이고요.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과 전자, 이것이 각각 양과
음으로 되어 있죠. 뭐 컴퓨터 역시 1과 0으로 되어 있죠. 1이 양에 해당될 것이고 0이 음에 해당될 것입니다. 흰색과 검정색, 선과 악, 등등, 또 낮과 밤, 또 해와 달, 이렇듯 우리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이 음양 이론인데, 이것을 과학에서, 현대 과학에서는 음양 이론을 과학 이론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현대 과학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해서 맞아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는 있고, 양자 물리학의 아주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보어라는, 닐스 보어라는 덴마크의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업적으로 인해서 덴마크 나라에서 귀족의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 사람의 그 가문의 휘장의 한가운데 음양을 의미하는 태극이 커다란 게 한가운데 떡하니 박혀 있다는 이런 사실이 놀라운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양자 물리학의 그 전자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을 때에, 왜냐하면 전자는 마치 입자 같기도 하면서 파동 같기도 한 이러한 두 가지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고민거리였었는데, 결국 방정식으로 그걸 해결하긴 하였지만은, 당시 고민이 있을 때에 이 보호란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이런 물리학에 관한 얘기를 중국 사람들과 나누던 중 한 중국인으로부터, 그런 거라면 우리 음양이론에 음양이론으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음양은 하나이면서 둘로 나누어져 있고, 이 둘은 극과 극이면서도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감명을 받고, 자기 가문의 그 휘장에 그 음양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을 넣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음양 이론은 현대 과학에서는 과학 취급을 받지 못하나 분명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언젠가 또 음양 이론을 수식으로, 하나의 방정식으로 공식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음양 이론이 이 십천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리가 되고, 두 번째 오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의 원소로 모든 만물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동양의 이론입니다. 그 5가지인 즉슨 목화토금수인데, 목화토금수 잠시 써볼까요? 목, 나무 목자가 되겠고요. 화, 불화자가 되겠고요. 토, 흑토자, 금, 쇠금자, 그리고 수, 물수자,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론이 바로 오행 이론인데, 이것은 서양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중세 그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과 시기도 비슷하고 내용도 매우 비슷합니다. 서양의 것을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거기는 흔히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땅과 물과 불과 공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는 이론이 고대 그리스에 있었고 우리가 많이 듣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사원소 이론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철학자이자 과학자들이었었죠. 허나 이것은 18세기 들어서 돌튼의 원자론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인정이 받게 되고 직접 우리가 원자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되면서 이 사원소로는 종적을 감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서 태어난 이 오행이론은 아직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죠. 비록 뭐 원자론처럼 정식 현대 과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한의학에서 이것이 현대에도 활용이 되고 있어서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에서 한의학과가 제도권 학문으로 훌륭히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듯 동양에서는 오행 이론이 현재까지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십천간으로 돌아가서 자, 10가지 이 한자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오행과 음양이 왜 십천간이냐? 아까 제가 여기 한문으로 목화토금수를 썼죠? 이 목이 이것은 오행입니다. 오행 그리고 이것을 각각 음과 양으로 나눕니다. 각각. 그래서 10글자가 나와요. 10글자가 목의 양, 화의 양음 각각 5개 양음 해가지고 10글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자. 이렇게 동양에서 중국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천간이 등장을 해요. 지금 여기 종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갑과 을 요것이 목에 해당하는 두 천간이 되겠어요. 요것이 양이고 요것이 음이에요. 요 두 개가 다 목이고요. 양목, 음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과 정 요것이 양화가 되는 것이고 요것이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 요것이 양토가 되는 것이고 요것이 음토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금과 수도 이렇게 양음 나눠집니다. 토, 목, 화, 토, 금, 수 해서 십천간이라는 10개의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뭐 순조롭게 뭐 특별한 이의 없이 넘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12지지로 넘어가 볼까요? 12지지라는 것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 아마 시간을 나타낼 때 옛날에는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러면 지금 뭐 인시입니다. 술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24시간으로 나눠져서 지금 뭐 오후 3시예요. 지금 아침 8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 단위로 나눠졌는데 이때는 2시간씩 묶어서 자시, 추시, 축시, 인시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쓰였고 동시에 연월일시 월을 나타내는 자월, 축월, 인월 이런 식으로 월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12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해 올해같이 2022년도 12달로 나눠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 해, 이어 여기다가도 각각의 12달에 이 자축인묘 진사무 신유수레를 우리가 매겨 놓은 것이죠.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서양의 12별자리와 같습니다. 그 이론과 거의 그 쓰임새가 아주 비슷비슷한 서양의 12별자리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이 12지지라는 것은 각 동물의 이름인데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생이, 닭, 강아지, 돼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전래의 동화나 뭐에서 유래가 됐는지 무슨 서양 별자리 같은 경우도 뭐 신화에서 비롯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옛날 우리의 전해 내려오는 어떤 신화나 무슨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에 그러니까 생활 문화죠. 를 반영해서 이루어진 어떤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매겨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천간과 12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합쳐지냐 하면은 두 개가 쌍을 이루게 돼요. 왜? 음양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10천간이라는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12지지라는 것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음양이론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 음과 양이 하나씩 짝을 지으면은 하나의 세트가 되겠네요. 우리가 암수가 짝을 이루어서 생명이 탄생하고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고 1과 0이 계속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쓰듯이요. 그래서 양이 합쳐진 결과 간지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10천간의 천 간자와 12지지의 이 가지 지자 해서 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드렸듯 천간에서 한 글자와 지지에서 한 글자가 만나서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쭉 간지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12지지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목화토금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음양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인과 묘가 목이 됩니다. 그리고 진을 하나 건너뛰고 4와 5가 화가 됩니다. 그리고 미를 하나 건너뛰고 신과 유가 요게 금이에요. 그리고 수를 건너뛰고 해와 자가 수에 해당이 되고 요 앞에 게 양이고 뒤에 게 음이에요. 이 역시 인이 양이고 묘가 음이 되겠죠. 이것도 사가 양, 신이 양, 유가 해가 양, 자가 양음, 이런 순서대로 목, 화, 금, 수가 있는데 요 사이사이에 낀 것들이 바로 토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예, 특이하죠? 토는 이래요. 이 사이사이에 끼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토의 성질이 되겠어요. 중요한 성질. 그래서 사주에서도 토를 조금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죠. 정리를 잠시 해보자면 우리가 양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오행을 이야기했고 거기서 십천간이 나왔고 그 다음에 12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2지지 또한 음양 오행 이론이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서 그 논리에 의해서 구분이 지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각각의 천간과 지지를 한 글자씩 합쳐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세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간지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간지까지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쓰는 그 달력에 고스란히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으로는 오늘이 2022년 10월 27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오후 4시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 동양 스타일, 동양 고전 스타일로 한다면 지금은 임인년 경술월 개축일 경신시가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2022년 10월 27일 오후 4시경. 즉 매 순간은 2시간 단위로 하나의 사주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주라고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넙사자에다가 기둥 주자. 즉, 4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그릴 수 있죠. 기둥이 4개 있는 거예요. 기둥. 응?
기둥이 4개가 있고 요 4개의 각 기둥에 간지가 하나씩 들어가요. 말씀드렸듯 간지는 천간, 지지, 양, 해서 두 글자가 한 세트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즉 4개의 기둥 안에 간지가 두 글자씩 들어가서 총 8글자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8글자 라는 뜻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흔히 사주팔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흔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년, 월, 일, 시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네모는 기둥이기 때문에 요 기둥을 연주라고 하고 그 옆에 거를 월주라고 하고 그 왼쪽 거를 일주라고 하고 맨 왼쪽 거를 시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서 사주이다. 요 안에는 간지가 하나씩 들어간다. 예를 들어 뭐 아까처럼 뭐 갑자, 을주, 뭐 병인 예를 들자면요. 뭐 정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주라는 건 요런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주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풀이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22글자 이 십천간과 십이지지를 아셔야 되고 요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십이지지 또한 이 각각 글자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것이 목화토금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목화토금수 5가지 각각의 성질과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음과 양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되겠죠. 이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주이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샘플로 유명인의 사주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뭐 사주를 보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사주 구성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을 배운 것을 한번 연습 문제 풀듯이 제가 좋아하는 분으로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앵커의 사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77년 1월 15일 생이시네요. 양력이라고 치고요. 양력이든 음력이든 나와 있진 않아요. 모릅니다. 시도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양력으로 가정을 하고 시는 모릅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현재시로 해봅시다. 현재시로.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까? 찾아야 되겠죠. 지금 몇 년도예요? 77년도가 이 간지로
뭐냐 이거죠. 올해가 이민년이듯이 그때 1977년이 무슨 해였느냐 이걸 찾아보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만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두꺼운 사전 같은 책을 찾아서 그 해가 무슨 간지로 되어 있고 그 해에 몇 월 달이 무슨 간지로 되어 있고 날짜는 어떻고 시는 어떻고 하는 연월일시에 해당하는 간지를 찾아내는 데는 만세력이라는 게 꼭 필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어플에도 원광대학교 만세력 하면은 무료로 배포하는 앱이 있고요. 컴퓨터에서도 뭐 구글링 같은 거 하시면은 만세력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었어요. 자, 그래서 날짜 입력하면 딱 나옵니다. 병진월이네요. 77년이니까 뱀의 해인데 1월생이시기 때문에 양력이라 치고 김현정 앵커 이자 PD 이자 DJ이신 김현정 앵커님의 사주 77년인데 1월생이기 때문에 뱀띠가 아니라 용띠가 됩니다. 병진. 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했죠. 색깔로는 불이니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민년을 검은 호랑이라고 하듯이 우리 김현정 앵커님의 태어난 해는 빨간 용의 해였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월이 1월은 신축월이 됩니다. 신축월에 태어나셨군요. 그리고 날짜는 임신일입니다. 임신일. 신은 땡땡시가 되겠죠. 알 수 없습니다. 물음표예요. 뭐 현재시를 한다면 무신시가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년주, 월주, 그다음에 일주 이것이 시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사주 찾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결론을 맺고 가자면 여기에는 그 어떤 미신이나 귀신이나 초능력이 개입될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자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는 있는 것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주를 보면 안 되나요? 미신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양과 오행이론, 그리고 12지지, 전래 동화나 전래 무슨 어떤 신화에서 빌려온 그냥 동물들로 이루어진 12개의 어떤 상징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일 뿐인데, 이것이 왜 종교에서 금기시해야 되는가 하는 물음에 우리가 봉착할 수뿐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써먹어 보죠. 우리가 배운 걸로 한번 볼까요? 자, 병은 뭐였나요? 위에 거는 제가 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거는 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합해서 간지라고 된다. 이거를 간지라고 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간이 양이고 지가 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천간에서 병이 어딨나요? 병 여기 있네. 화네요. 화. 양화 플러스 화입니다. 이거는 화예요. 그리고 지는 지지에서 토가 됩니다. 여기 있네요. 양토가 되겠죠. 이건 토. 위에 게 양이면 아래 것도 양이에요. 양끼리 음끼리 한 세트가 되기 때문에 신은 금입니다. 금인데 마이너스예요. 여기 보시면 경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옆에 임은 플러스 수네요. 양수네요. 수인데 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지지의 신은 어딨냐? 여기 있네요. 금이네요. 신은 금이다. 역시 플러스다. 축은 토예요. 토인데 마이너스 음토다. 그래서 김현정 씨는 화기운이 있는 사람, 천간에 금기운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수기운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금기운이 또 있네요. 금기운이 또 있는 사람, 여기 토기운이 나란히 아래 지지에 이렇게 간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위에 있으니까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으니까 지지라고 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써졌네요. 이 사주가 8자로 되어 있고 그 칸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연월일시로 되어서 위에가 천간이고 밑에가 지지다. 요런 규칙을 꼭 지켜야만이 되고 가끔가다 이 반대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헷갈려요.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통상 이렇게 써왔는데 나 혼자 이렇게 쓸래 이러면은 설명이 없이 그 문서만 봤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마음대로 하지 개성껏 하지 말고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월일시가 간다는 것. 예. 그래서 8칸이 나오겠죠. 이 칸마다의 의미가 또 있거든요.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이 일주가 되는 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주 연월 일주 여기가 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글자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 개인적인 이런 면을 의미를 합니다. 그 옆에 월주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면을 잘 드러나고요. 연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그냥 첫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바깥의 의미, 가장 그 표면적인 이미지 이런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미지가 일단 불이고 토고 하니까 성질이 따뜻하겠네요.
밝겠네요. 그래서 딱 보면 밝은 사람이겠구나.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금이에요. 금의 성질은 좀 차가워요. 예, 날카롭고 또 음의 신금이기 때문에 날카롭고 차갑다. 그리고 요거는 또 똑똑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 진을 안 했네요. 진은 토이면서도 우리가 진간성이라고 해서 매우 머리가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축, 이거는 축액성이라고 해가지고 좀 고생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무슨 망사같이 생겼다 해서 필터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뭔가를 걸러낸다, 뭔가를 잘 찝어낸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품을 할 때 불량품을 잘 찝어낸다 하는 의미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가린다, 이런 의미도 가질 수는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뭔가를 좀 가릴 건 가리는 사람, 이라는 적어서기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일주, 오른쪽에서 세 번째 기둥은 임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은 수죠. 근데 양의 수입니다. 그래서 깊고 큰 물이에요. 그래서 깊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밝고 차갑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터놓고 얘기했을 때는 속 깊이를 알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신, 요 신자는 신고성이라고 해서 외롭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요 신은 장난기도 좀 있어요. 잠깐만요. 강아지가 뭐지? 자, 영상을 보신 여러분, 자, 어떤가요? 자, 과연 미신일까요? 그리고 사주는 왜 맞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사주는 또 왜 틀릴까요? 그리고 사주에 대한 인식은 또 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을까요? 각각에는 답이 있습니다. 첫째, 사주가 왜 맞을까 하는 건 이 과학적인 음양이론, 오행이론, 그리고 12별자리, 별자리가 생기는 데는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린다 하는 이런 규칙, 그리고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다른 지구를 12번을 돈다 하는 이 또한 변함없는 규칙 때문에 변함없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김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반복 속에는 어떠한 특정 패턴이 있다, 규칙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알아왔습니다. 그런 규칙성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맞을 수뿐이 없는 것이고, 틀리는 것은 모든 과학이 모든 것을 알고 설명할 수는 없듯이 이 사주 또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과학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연구하는 사람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 질적인 수준도 여타 학문에 비해서 낮을 수뿐이 없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뛰어난 사람들의 비전의 어떤 법칙, 어떤 학문으로서만 남아 있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로 사주를 우리가 100% 충분히 해석을 못 해낼 뿐이지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은 일부 무속인들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 사주 용어를 갖다가 마구 남용을 하신다는 점. 그래서 뭐 삼재니 뭐니 무슨 살이니 뭐 여기 보면 무슨 백호살이니 뭐 무슨 괴강살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살자 무시무시한 살자가 붙은 걸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러고서는 돈을 요구하고 굿을 요구하고 부적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인식이 좋지 않고 그런 부적과 굿 푸닥거리가 효험이 있을 턱이 없죠. 있다면 심리적인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있다 그치는 것일 뿐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주의 빅뱅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억만 년 내려온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푸닥거리로 내가 뒤집어 놓는다? 과연 가능할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푸닥거리도 좋지만 이것이 우주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고 단지 사람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고 심리적인 해방감을 주고 어떤 위안을 준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이런 내담자에게 정당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받는다면은 누가 뭘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하여튼 오늘은 이와 같이 사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타로에 대해서도 어떤 원리로 타로가 맞는지, 타로라는 게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타로 점은 어떻게 치나요? 이런 등등 우리가 간단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